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프로그램 300, AWS 프루톤을 활용하여 컨테이너 및 서버리스 관리하기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정영준이고요. 컨테이너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고토웨비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 내역들은 퀘스천 창에 표시가 되고요. 담당 엔지니어 분들이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션을 들으시는 동안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로 꼭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세션은 주로 이제 플루톤에 관련된 내역들인데요. 이 플루톤이 왜 이제 고안이 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이 되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한 내역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AWS 플루톤에 대한 아키텍처적인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플루톤의 특징이 이 오퍼레이터와 디벨로퍼를 이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들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역들을 오퍼레이터와 디벨로퍼를 측면에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션 말미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가격과 어느 리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내역들을 조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객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데브옵스 내지는 컨테이너, 서버리스, 이제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이야기들, 아키텍처적인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부분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다루는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면 파이썬이든 자바든 루비든 고든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개발하고 파이프라인을 운영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데브옵스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어떤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은 이 기술적인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단순히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팀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때 발생하는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제 데브옵스나 이런 상황이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개발하시게 되면 운영팀과 개발팀이 나눠져 있는 정도로 큰 규모의 이제 개발팀, 운영팀, 이렇게 IT 인프라팀이 있는 이런 조직에서는 실제로는 되게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 서비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특정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들도 실제로 어떤 변경점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 내지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내지는 운영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이 운영에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CDN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동시 접속자 수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고려돼야 될 사항들을 고려하다 보면 또 어플리케이션의 세부 변화를 속속들이 맞춰서 거기에 맞게 인프라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부분과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는 되게 서로 다른 형태의 기술적인 접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 개발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브옵스라는 단어 자체에서 주는 것처럼 개발과 운영은 어떻게든 같이 가야 되지만
되게 섞이기가 어려운 이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는데요. 특별히 이제 쿠버네티스라든지 아니면 ECS라든지 람다라든지 뭐 파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때도 각각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옵션이나 파라미터의 변경, 그 다음에 업데이트들로 인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우면서도 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비즈니스 로직이 바뀌는 거에 때에 맞춰서 또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까지 도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 복잡함의 난이도는, 그리고 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이 뭐 데스스타 다이어그램, 데스스타 아키텍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죽음의 별을 상징하는 것처럼 되게 크고 막 동그랗고 새까만 수준으로 이렇게 다이어그램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 다이어그램이 처음에는 3티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2티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단순하게 그려질 것 같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되다 보면 컴포넌트 단위로 이게 다 서비스화되고, 이 서비스화된 거에 대한 운영의 주체와 개발의 주체가 다 달라지게 되다 보면 정말 아키텍처만큼이나 복잡한 팀 구조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프라에 대한 가시성과 운영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운영 효율성이라는 거는 얼마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운영하고 관리하시면서 이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 내지는 도구들이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내지는 데브옵스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오늘날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데브옵스 내지는 SRE 내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프로덕션 클러스터에, 프로덕션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나 다양한 도구에 대한 요청들을 저희가 받게 되고, AWS 플루톤이 바로 이런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그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오거나이제이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그리고 디벨롭먼트 주체는 바로 개발자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실제 서비스를 오퍼레이트하는,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러니까 관리자겠죠. 운영자와 개발자, 이 두 조직이 어쨌든 하나의 긴밀한 조직으로서 여러분들의 IT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고 개발하지만 이 개발된 내역들은 결국엔 서비스에 투입돼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러닝할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가 돼야 되는데, 이 두 팀이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도 있겠죠. 내지는 한 팀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비즈니스 로직과 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로직이 하나로 뭉쳐져야 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개의 완벽하게 다른 형태의 접근이 하나로 합쳐져야지만 서비스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어프로치가 바로 AWS의 플루톤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운영 환경을 항상 업투데이트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인프라스트럭처의 업데이트 어떤 게 있죠?
어떤 게 있나요?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도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디프리케이트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보안 홀이라든지 시큐리티 홀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버그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발팀 입장에서는 난 개발만 잘하면 돼. 내지는 인프라팀에서는 나는 인프라가 내지는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다운타임 없이만 잘 운영되면 돼 라고 접근할 수 있겠지만 사실 비즈니스를 러닝하는 입장에서 전체 회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든 서비스가 잘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어답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더욱더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하면서도 인프라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개를 동시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 두 개가 동시에 공존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들이 어쨌든 새로운 프로덕트 내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를 되게 쉽게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메소돌로지가 필요한데 이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뭐 내부 개발자 포탈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널 디벨로퍼 플랫폼 같은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보통 뭐 인투이트 같은 경우는 모던 사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뭐 스카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뭐 싱호스트 뭐 싱샷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뭐 개발자 포탈 형태로 이제 만들거나 파스 형태로 이제 제공하는 이제 접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었던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들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더욱더 유연한 구조로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견고하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들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이노베이션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AWS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고객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개발자분들은 그들의 개발의 벨로시티 그다음 벨로시티라고 하면은 뭐 가속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속도, 개발의 속도,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인바이러먼트 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되게 유연한 구조로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될 수 있는, 자동화 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들이 안전해야겠죠. 속도도 빠르고 유연한 구조지만 이게 보안의 위험이 노출된다면 이것들은 또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되긴 되게 어렵겠죠. 여러분들의 기업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유실될 수 있다면 내지는 해킹에 안전하지 못하다면 내지는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보안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르면서도 유연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이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유연한 구조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MSA라는 것들을 도입하고 이런 것들을 어댑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SA,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가 되게 되면 이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좀 더 유연한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복잡도가 너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엔드포인트에서 유저들의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이것들이 이제 프론트엔드 서비스와 백엔드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은 다음에 이게 이제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는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컴포넌트도 작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작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큰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되게 다수의 서비스들을 이제 배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단순한 게 단순하지 않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트 노드, 그 다음에 DNS, 로드 밸런싱,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어쨌든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작은 서비스지만 이것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서비스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얼러팅을 주고 관리를 하는 어떠한 모니터링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observability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그냥 하나를 되게 집중해서 모니터링을 해도 됐다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모든 서비스 주체들에 대해서 모놀리틱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했었던 만큼의 덴시티를 가지고 어쨌든 모니터링과 얼러팅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뭐 모던 사스를 개발하시거나 파스를 개발해 가지고서 개발팀에다가 이제 줘서 오퍼레이팅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내부적으로 어떤 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개발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딜리버리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형태의 접근 방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건데요. 이것들을 위해서 어쨌든 오퍼레이션을 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앱스트랙션 하는 레이어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파스를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면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약간 추상화된 레이어로 만들고 그 위에서 개발자들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기만 하면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개발자들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데에만 모든 노력과 그들의 에포트를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도 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겠지만 파스 플랫폼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것들에도 되게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추상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추상화하는 데 들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에포트뿐만이 아니라 단순화했기 때문에 인프라에 들어가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설정, 그 다음에 튜닝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 레이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운영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나누게 되면은 파스와 이아스에 대한 스펙트럼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파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의 생산성은 향상이 되지만 인프라를 추상화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에 대한 세부 파라미터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한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아스적인 형태의 접근들을 개발자가 다 할 수 있다면 자유도는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컴퓨트, DNS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나중엔 파이프라인 매니지먼트와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톤에서는 이 파스의 장점과 이아스의 장점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접근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직접 컨트롤하는 이아스의 장점과 그 다음에 개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극도로 집중을 하는 파스의 장점을 합쳐서 이것들을 이제 서비스화한 게 바로 플루톤입니다.
플루토는 플랫폼 팀을 위한 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컨트롤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투입하는 거에 있어서의 노력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을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죠. 여러분, 그 인프라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쉬워진다라는 측면에서만 장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데 더 집중하실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터들이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것들을 템플릿화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개발팀에서는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AWS 플루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템플릿화 돼가지고서 운영하는 인프라에 대한 싱글 포인트 오브 모니터링, 그래서 단일 엔드포인트를 이용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AWS 플루톤의 기능입니다.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어쨌든 고객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 신규 기능들을 빨리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인프라스트럭처와 에코시스템들은 되게 빠르게 개선이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는 게 기존의 시스템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이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의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실제 오퍼레이션 환경에서 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저희 AWS 내에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이런 기능들을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오퍼레이션 파이프라인에 기능들을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AWS 플루톤의 목표이자 비전입니다. 또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클라우드 베이스드 내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현대화된 어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이것들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템플릿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알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모든 기술 도메인에 있어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운영체제, 컨테이너, 서버리스, 그 다음에 CDN, 보안, 이런 측면의 다양한 기술적 도메인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은 각각의 기술 전문가들이 그거를 디벨롭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내지는 클라우드 베이스드 베스트 프랙티스 환경으로 어답션 돼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이것들을 합치게 됩니다. 이 합친 결과물들은 이제 플루톤의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적용하실 수 있고 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 그리고 운영 환경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팀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비즈니스에 더 잘 이제 얼라인 될 수 있게끔 이제 활용하는 것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드리게 되는 겁니다. AWS 플루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이제 코어 피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인터페이스 자체가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다 컨트롤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셀프 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베이스 되어 있는 저희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직접 셀프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쨌든 플루톤을 통해서 전체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중앙화되어 있는 중앙 집중식 관리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시고 있는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한두 번의 클릭만으로 업그레이드와 그 다음에 새로운 버전으로 뭐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롤백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파이프라인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옵션이 됩니다. 그리고 플루톤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모두 다 플루톤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서드파티 도구들,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셨던 젠킨스 같은 서드파티 도구들과의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플루톤 템플릿의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그렇게 코드로 배포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있는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코드로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리비전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리비전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수정될 때마다 아티팩트가 변경될 때마다 플루톤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동으로 파이프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DevOps 내지는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를 항상 최신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루톤 템플릿에는 기본적으로 옵저버빌리티 매트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되어 있는 이 옵저버빌리티 매트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AWS 플루톤의 이제 샘플 템플릿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으로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AWS의 Well Architected Framewor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WS Well Architected Best Practice에는 5가지 필러가 있는데 보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용 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용 효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형태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가 단순히 운영 효율만을 쫓는 게 아니라 비용 효율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안정된 구조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플루톤이 이 Well Architected 템플릿을 이용해서 Well Architected Framework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ell Architected 아키텍처를 잘 모르시더라도 이것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파라미터들이 다 Well Architected 되어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Well Architected Framework를 어답션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프로덕션 레디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스테이징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고 안정성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검증을 하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게 되면 바로 프로덕션 레디 내지는 프로덕션 그레이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배포하실 수 있고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배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WS 플루톤 템플릿은 GitHub에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해당 세부 내역들을 항상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에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유저 특징, 유저의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관리자 내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의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템플릿을 퍼블리싱을 하셔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운영의 주체가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이 관리자 분께서
템플릿을 생성하시고 이 템플릿을 버저닝해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 버저닝 되어 있는 특정 버전의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고 이 서비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디벨로퍼들이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서비스에는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업저버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게 되고 개발자분들은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관리하시는 분들은 템플릿,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퍼블리싱, 공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어느 인프라스트럭처에, 어느 퍼블리시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배포할지를 찾고 그 퍼블리시드 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다가 자기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여서 이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모니터링 매트릭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것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로 그리고 관리가 되게 되고 CI/CD 파이프라인과 옵저버빌리티 툴링을 한 번에 AWS 플루톤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돼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환경,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데 인프라스트럭처 팀, 운영팀과 개발팀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얘기를 할 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개발하는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러먼트를 생성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생성하는 이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퍼블리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퍼블리싱 된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가져와서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만드는 것도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과 그 다음에 서비스 템플릿 이 두 가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는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하시는 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분들이 이걸 관리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 관리된 내역들은 나중에 이제 권한에 따라서 디벨로퍼한테 뭐 이렇게 공개가 되게 되면 이 디벨로퍼 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AWS 플루톤의 자원들, 리소스들은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의된다라고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2번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인프라스트럭처의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reate, define 되고 create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파인 되고 나면 이게 템플릿으로 디파인, 정의가 되는 거고요. 이 정의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공개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인스턴스화 하게 되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개발자분들이 여기다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생성해서 인바이러먼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는 인바이러먼트 템플릿과 서비스 템플릿을 생성을 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 보통 크리에이트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인바이러먼트가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배포된 거에 개발자분들이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바이러먼트의 서비스 인스턴스들이 배포가 되면서 관리가 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제가 간단한 명령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최초의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을 생성하는 겁니다. 화면에서는 이름은 멀티 서비스 인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테스트할 때 본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테스트할 때 사용한 스크립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람다를 이용해서 3티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멀티 서비스 인바이러먼트를 배포를 할 때 이렇게 create environment template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템플릿의 이름을 주고 거기에다가 디스크립션을 줘서 전체 템플릿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웹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템플릿이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화면 왼쪽에 보면은 중간 부분에 템플릿 밑에
주황색으로 environment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를 클릭했을 경우에 environment template 이렇게 지금 제가 생성한 부분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 이제 주황색 사각형 안에 있는 거는 방금 전에 실행한 명령이고요. 아래 이제 초록색 사각형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실행할 명령인데요. 바로 AWS 플루톤 Create Environment Template 버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메인 버전, 메이저 버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버전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키마라든지 그 다음에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그러니까 파라미터화 되어 있는 변수들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environment template로 메인 버전을 만들게 되면 이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스턴스화 할 수 있게끔 이제 create, environment를 create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nvironment major 버전을 만들고 나면은 이 메이저 버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환경들을 이제 get environment template 버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버전 1이고 마이너 버전 0이 이렇게 돼서 메이저 버전이 이제 어사인이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environment를 업데이트를 해서 스테이터스를 published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는 이렇게 별도로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톤 템플릿의 경우에는 메이저 버전과 마이너 버전이 존재하게 되는데, 메이저 버전의 경우에는 디벨로퍼의 인풋을 통해 가지고서 어쨌든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에는 보통 스키마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주요 변수가 되는 것들을 스키마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이저 버전을 이용해서 마이너 버전의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도 있는데 이 스키마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 버전의 경우에는 마이너 버전이 이 상위 버전인 메이저 버전 아래에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상위 버전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컴패러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템플릿의 관리는 그 AWS 플루톤 템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 AWS 어카운트들이 쉐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플루톤이 이제 대규모 개발 환경, 운영 환경을 운영하는 기업들을 위한 이제 파이프라인 매니저 내지는 도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멀티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템플릿을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기능들이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템플릿을 등록을 하게 되면 AWS 플루톤에서 다양한 어카운트에다가 이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각 개발 팀별로 내지는 뭐 개발자별로 뭐 개발 단위별로 이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템플릿화 돼가지고 어카운트들의 이제 전달이 된 이 템플릿들은 이 안에서 이제 서비스 템플릿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reate Service Templat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Create Service Template은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만들었던 템플릿의 네임들을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좀 다른 템플릿을 이제 이용하는 예를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API 서버를 이용한 이게 템플릿을 만들 때 environment를 이미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 템플릿에 어소시에이트 되는 서비스들을 그 템플릿의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서 이렇게 명령을 날리게 되면 서비스 템플릿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전에 이제 템플릿을 만들 때 4번의 명령이 있었죠. environment 템플릿을 만들 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서비스 템플릿을 만들 때도 4번의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environment 템플릿도 템플릿을 제일 처음에 create 템플릿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된 템플릿의 메이저 버전을 지정을 하고 이 지정된 메이저 버전의 템플릿을 publish 하는 형태로 활용했었습니다. 서비스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 템플릿을 먼저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메이저 버전을 지정한 후에 해당 버전의 템플릿을
퍼블리싱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루톤 콘솔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서비스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서비스 템플릿은 나중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커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서버리스, 람다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어쨌든 개발하게 되면 개발 산출물인 아티팩트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티팩트를 이제 타벌 파일로 만들어서 S3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루톤의 경우에는 플루톤의 서비스 롤과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템플릿 번들, 그 다음에 서비스 템플릿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바이러먼트 템플릿 번들의 경우에는 보통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과 스키마 야물 파일, 그리고 인바이러먼트의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서비스 템플릿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한 이제 여러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과 야물 파일과 그 다음에 스키마 파일, 매니페스토 파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서비스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있게 될 겁니다. 파이프라인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면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에 다 들어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AWS 코드 시리즈가 아닌 외부에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역들이 바로 여기 서비스 템플릿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화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파라미터화되지 않은 형태의 이제 예라면,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이렇게 파라미터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할 때 바로 플루톤의 스키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루톤 스키마는 이 파라미터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값들을 스키마로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스키마의 값들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시키는 게 바로 이제 마이너 버전들을 통해서 인바이러먼트 템플릿의 마이너 버전 내지는 서비스 템플릿의 마이너 버전에서 이런 스키마들의 값들을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개발된 산출물을 배포를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되어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템플릿 파일의 구조고요. 이 템플릿 파일은 여기 밑에 있는 링크에 통해서 샘플 템플릿 파일들이 제공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인바이러먼트의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 스키마 야물 파일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는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 포메이션 야물 파일, 매니페스토 야물 파일, 파이프라인 야물 파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리시라는 건데요. 플루톤의 서비스의 assume 롤에 대한 폴리시입니다. 그래서 플루톤의 권한들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고요. 플루톤이 수행될 때는 이 서비스의 assume 롤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IAM 롤을 기반으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으시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플루톤이 지난주에 이제 정식으로 GA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온라인 빌더스 프로그램이 러닝되는 6월 말의 경우에는 이제 GA 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겠네요. 그래서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템플릿이라든지 서비스 tem플릿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에 더해서 올해 이제 헬스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적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기능들, 그다음에 옵서버빌리티 옵션들 이런 것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젠킨스랑 테라폼에 대한 지원들이 추가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젠킨스나 테라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데브옵스 내지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계셨다면 플루톤을 좀 더 쉽게 적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멀티 어카운트에 대한 서포트가 더욱 강화될 거고, 그리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EKS도 플루톤의 전체 커버리지 범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싱글 포인트로 전체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고 매니지하면서 여기 어플리케이션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별도로 가져가시겠다 한다면 플루톤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옵션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운영하시는 분들의 오퍼레이터 내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경험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운영 인프라스트럭처를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하시게 될 겁니다. 개발하신다는 게 운영 인프라스트럭처 전체를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AWS 플루톤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카운트 베이스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어떤 코드를 관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템플릿화 되어 있는 형태로 관리를 하시게 되고요.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직접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시는 어떤 전체 스키마를 통해 가지고 템플릿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쨌든 단일 대시보드를 통해서 여러 VPC에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거고, 뭐 람다와 ECS와 뭐 EKS 내지는 EC2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배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관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라고 얘기했을 때 뭐 람다 내지는 ECS 내지는 EC2 이런 것들이 다 배포가 되게 되면 어떤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매우 어려웠는데, 플루톤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서비스 매니지먼트 대시보드를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의 템플릿들이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보시게 될 거고요. 이것들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앞서서 이제 배포되어 있었던 템플릿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만 바꿔가지고서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되면서도, 이게 엔드포인트,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개발자분들도 이거를 관리하고 매니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만 이제 집중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배포하실 수 있는 환경들이 제공되고, 여기에 이제 디플로이먼트, 컨피그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스키마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비스들은 어쨌든 배포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면 업데이트된 정보를, 내지는 디플로이 하고 있으면 디플로이 되고 있다는 상태를 보여주는 이런 화면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올해 AWS 플루톤의 경우에는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어카운트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루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피드백 주시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루톤도 어쨌든 서비스 템플릿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배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기능들, 예를 들자면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운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들 템플릿을 매니지먼트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분들이 이미 익숙한 뭐 진자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크립트화해서 관리하실 수 있는 이런 옵션들이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플루톤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플루톤 같은 이런 도구들은 저희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매니지하는 옵션으로서 이렇게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랑, 지금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버지니아와 오하이오, 그 다음에 오레곤, 아일랜드, 그리고 아시아에는 도쿄 리전에 지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플루톤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정보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플루톤의 경우에는 AWS의 홈페이지에 플루톤 페이지가 이미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보실 수 있는 내역들이 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플루톤의 경우에는 퍼블릭 로드맵으로 관리가 됩니다. 저희 AWS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로드맵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GitHub에 오시면 저희 플루톤의 퍼블릭 로드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로드맵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특별 기능들이나 리퀘스트가 있으시면 거기에 티켓을 올리셔도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담당 SA나 AM 분들을 통해서 여기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들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샘플 템플릿들이 되게 궁금하실 건데요. 저희 샘플 템플릿의 경우에도 GitHub의 AWS 샘플스에 가시면 AWS 플루톤 샘플 템플릿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의 템플릿들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부분들을 또 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AWS 플루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플루톤을 이용하셔서 이제 복잡한 환경,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답션 내지는 MSA 어답션과 데브옵스 어답션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은 온라인 빌더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이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남겨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